어린이들도 재미있게 듣는 제일 쉬운 삼국지. 삼국지를 전혀 모르는 어린이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1. 황건적의 난. 중국 한나라 말기. 황제들이 잇따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고 황제의 친척들과 황관들이 권력을 소나기에 넣고 휘두르고 있었어요. 게다가 전국 각지에서 지진, 가뭄, 홍수 등 각종 자연재해까지 일어나 백성들은 도저히 살기 힘든 시대였어요. 황실의 질서가 바로 서 있지 않아서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탐관오리들만 가득했지요. 살기 힘들어진 백성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고을에서 농사를 짓던 백성들은 도적이 되어 관할을 습격했어요. 여기저기서 관청에 불만을 가진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고 관청을 지키던 관군들은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이렇게 도적이 된 백성들을 황건적이라고 불렀어요. 누런 두건을 쓴 도적이라는 뜻이지요. 그중 장각, 장량 형제가 일으킨 황건적의 규모가 가장 컸어요. 이 소식은 황제에게까지 전해졌어요. 황제인 영제는 대장군 하진에게 황제의 근위군을 데리고 가 반란군을 무찌르라고 명령했어요. 중랑장 노식, 황보숭, 주준에게도 정예군 수만 명을 이끌고 황건적을 무찌르라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훈련받은 군사들도 전국 각지에서 들고 일어나는 수많은 황건적들을 모두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황건적을 무찌르기 위해 병사를 더 모집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사를 모집한다는 글은 삼국지 연의의 주인공인 유비가 살고 있는 탁현에도 붙었습니다. 유비는 탁현에서 큰 뽕나무가 있는 마을 누상촌에 살았어요. 이름은 유비 자는 현덕. 자는 남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붙이는 이름이에요. 유비 현덕은 홀어머니 밑에서 집신을 만들고 돗자리를 짜는 일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지금은 몰락해버린 한나라 황제의 아들의 후손이었습니다. 조상이 죄를 지어서 평민 신분으로 살고 있었지만 황실의 피가 흐르고 있었죠. 유비는 자라면서 노식 밑에서 학문을 배웠어요. 노식은 황제가 황건적을 무찌르기 위해 명령을 했던 장군이었죠. 유능한 장수이자 스승이었던 노식의 영향을 받은 유비는 황건적의 난을 해결하기 위한 의병 모집 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유비는 만든 돗자리를 팔러 탁현으로 갔다가 황건적을 무찌르기 위한 의병 모집방을 보고 큰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번 기회에 군대에 들어가 큰 공을 세우고 싶었지만 홀로 계시는 홀어머니를 생각하니 그럴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한숨이었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키가 7척이나 되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이 부리부리하고 수염이 사방으로 나 있는 모습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사내 대장부가 나라를 위해 힘쓸 생각은 하지 않고 한숨이나 쉬고 있다니 쯧쯧. 나는 장비자는 익덕이여. 돼지 잡고 술을 파는 천한 일을 하고 있지만 나라를 위해 이 한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지. 나는 유비 현덕이라고 합니다. 유비는 장비에게 자신이 몰락한 한왕실의 종친이었으나 지금은 평민으로 살고 있으며 누구보다 황건적을 무찌르러 달려나가고 싶지만 홀어머니 걱정에 그러지 못해 한숨을 쉬고 있다고 털어놓았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장비는 유비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주변의 작은 술집으로 유비를 데리고 갔어요. 둘은 죽이 맞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러던 중 술집에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이 붉은색이며 긴 수염을 기른 건장한 사내가 들어와 외쳤어요. 술과 안주를 내어주시오. 서둘러 관아에 가 황건적을 토벌할 군대에 들어가야 하니 서둘러 주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비와 장비는 그 사내에게 다가가 소개를 하고 자신들도 의병에 들어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이어갔죠. 나는 이름은 관우 자는 운장이여. 같은 뜻을 가진 세 사람은 처음 만난 자리였지만 누구보다도 서로를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세 사람이 함께 황건적을 무찌릅시다. 두 분처럼 굳은 의지가 없었지만 나도 지금 결심했소.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서로 죽이 잘 맞아 서로 형제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장비가 말했어요. 우리 집 뒤에 복숭아 동산이 있는데 지금 꽃이 활짝 폈습니다. 그냥 말로써 형제라 칭하기보다는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우리 같이 맹세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생각이요. 세 사람은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에 맹세했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는 온 마음을 다해 하늘에 맹세합니다. 세 사람의 성은 다르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형제입니다. 비록 같은 날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같은 날 죽을 것입니다. 만약 이 맹세를 어긴다면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세 사람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유비가 큰형이 되었고 관우는 둘째, 장비가 막내가 되었습니다. 다음 편 예고. 유비가 평민이라고 무시하는 이 사람은 누구지?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